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빠져들면서 미국 측의 값비싼 무기 재고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일 이란제 샤헤드 136 일회용 자폭 드론과 소형 순항미사일이 중동 전역의 주요 목표물을 계속해서 타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로 요격에 나섰는데 $20,000,000짜리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400만,000,000에 달하는 요격 미사일이 사용되며 핵심 자원이 고갈되는 딜레마 상황에 빠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소모전에서 더 오래 버티는 쪽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습 이후 이란의 무차별 보복 공격이 이어지면서 유럽 주요국들까지 중동 내 자국민 보호와 영내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의 항구에서 정비 중이던 미국 선적 유조선이 공습을 받고 불에 타오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대이란 공격을 이어가며 테헤란 등 곳곳의 기관과 병원 등에 공격을 가했고, 이에 맞서 이란은 영내 아랍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군 본부에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중동 최대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라스타누라 정유시설의 무인기 공격이 가해진 것은 걸프 국가들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무인기 충돌 전 요격됐지만 걸프 경제의 생명줄을 겨냥한 중대한 사태 악화 행위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친이란 세력인 저항의 축이 중동 주요 공항과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는 등 무차별 보복이 이어지자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걸프 6개국에서도 직접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미군은 중동의 여러 국가가 미군을 위해 대공 방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교전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도 공습이 이어지는 등 전방위로 확전하는 양상입니다. 2024년 11월 맺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협정도 사실상 파기됐습니다. 군사 개입에 선을 긋던 유럽도 전쟁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은 공동 성명을 내고 영내에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란의 미사일, 드론 발사 능력을 발원지에서부터 파괴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이란은 비교적 저가의 드론과 미사일을 활용해 미국 측 고가의 요격 체계를 소진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른바 가성비 소모전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선은 공중과 지상, 해상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우주연 기자입니다. 이란은 샤헤드 136 일회용 자폭 드론과 소형 순항미사일을 활용해 중동의 미군 기지와 석유시설, 민간 건물 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고가의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란 측 공격을 90% 이상 요격하며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Our objectives are missiles, both the ability to manufacture them and the ability to launch them, and the one-way attract drones. That will be our focus. 하지만 이란의 3천만 원 상당 샤헤드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공 미사일 가격은 60억 원에 달합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소모전을 유도하며 사실상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육상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에 가세했는데 이스라엘은 예비군 11만 명을 추가로 동원해 북부 전선에 배치했습니다. 이란이 배수진을 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5,000에서 6,000 개의 해상 기뢰를 보유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마비시키기 위해 이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이 해안가 지하 경납고에 숨겨둔 순항미사일 누르와 카데르, 그리고 사정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초음속 대함 탄도미사일 칼리지 파르스도 미국을 위협하는 무기입니다. 장기전으로 갈 경우 서방의 미사일 재고와 이란의 무기고 가운데 소모전에서 더 오래 버티는 쪽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한국산 방공 무기 체계 천공2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UAE 군 당국은 2022년 국내 방산업체와 천공2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실전 배치된 건 2개 포대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주변국 미군 기지 등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을 때 UAE에 배치된 천공투도 미국제 패트리엇 등 다른 방공 무기와 함께 실전에 참가했습니다. 천공투는 탄도탄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무기 체계로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립니다. 천공투 한 개 포대는 요격 미사일 발사대 4기에 레이더, 교전 통제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란 전쟁의 승패는 어느 쪽 무기가 먼저 바닥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전쟁이 이란 측이 보유한 드론 미사일 재고와 이스라엘과 미국 측이 보유한 방공 미사일 재고 중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 됐다는 전문가 분석을 3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전쟁이 개시된 지난달 28일 이래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10여 개 주변국에 있는 약 2,000km 범위의 목표물들에 1천여 회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에 걸쳐 일어나는 무력 충돌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처음입니다. 싱크탱크신 미국 안보센터는 물음은 누가 핵심 무기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란의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다는 게 큰 미지수라고 가디언에 지적했습니다. 가디언은 최근 36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 공격의 빈도가 줄었다면서 이란이 미사일을 아끼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장거리 무기 부족이나 지휘계통 난조 등으로 더 많이 발사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 설명을 전했습니다. 이란 측 전략이 이스라엘 등 적국 시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쟁 비용을 높임으로써 전쟁 피로감을 높이려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번 전쟁으로 페르시아만의 미국 우방국들이 보유한 방공미사일 재고가 일주일이면 바닥날 수 있다는 경고가 전문가들로부터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측은 곧 무엇을 보호 대상으로 삼을지에 관한 어려운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드론을 요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드론 생산 비용의 5배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제 고성능 요격 미사일의 재고는 매우 제한돼 있고 재고를 채우는 것도 오래 걸리며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 다른 곳에서도 다량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시작된 뒤 걸프 지역 국가들이 방공 미사일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현지 시간 4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FT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걸프 지역에 패트리엇 등 요격 미사일 추가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무기 인도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요격 미사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란과의 전쟁으로 추가 수요가 몰리면서 제때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걸프 지역 고위 관계자는 지역 전체의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우려스럽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요격 미사일을 요청했지만 동맹국들은 아직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FT에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걸프 국가들은 현재 무기 시장에 뛰어든 상태라며 비용은 상관없다, 예산은 완전히 열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지난 2일 미군이 지원한 첫 군수품 수송분을 항공으로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걸프 국가들과 이스라엘 모두 요격 미사일 비축량을 빠르게 소진하면서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공급은 이스라엘에 집중되면서 지역 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투 개시 나흘 만에 공식 발표 기준으로 약 4,000개의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12일 전쟁 기간을 통틀어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 수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미군이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해 선박을 침몰시키면서 중동 전쟁의 긴장이 현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한 쿠르드 쪽 무장 세력이 이란으로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상전 확대 우려까지 나오는 중동 상황,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조윤주 외신캐스터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속속들이 전해지고 있는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뉴스가 쿠르드족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건너가서 지상 공격 작전을 개시했다고 보도했고, 앞서 저희가 속보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이라크 내 쿠르드족이 이란으로 건너가 이 지상 공격을 개시했다라는 속보 이후에 이란이 이라크 내에 있는 쿠르드족 단체의 본부를 타격했다라고 이란 관영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현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의 폭스뉴스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라크에는 쿠르드족 수천 명 정도가
이란으로 지상 공격에 투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만 이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수천 명의 크루즈족들이 이라크 국경을 넘어서서 이란으로 진입해서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전투원 중 상당수가 지난 수년 동안 이라크에 거주하다가 이번 공세에 이란으로 이란 북서부로 들어오는 크루즈족이라고 하는데요. 전투원들이 이란 정권에 맞서서 아주 광범위하게 봉기를 일으킨 이란계 크루즈족 민병대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CNN 방송에 또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 CIA가 이란 내 봉기 유도를 위해서 크루즈족 민병대를 무장시킨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내에 있는 반정부 단체들 그리고 이라크 내에 있는 크루즈족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전부터 대화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작전이 시작된 거란 보도가 나온 건데 크루즈족은 지금 이란 비롯해서 이라크 그리고 튀르키예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독립국가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이걸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이란 서부 지역, 북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란과 여러 차례 무력 대결을 벌였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측에서도 지금 크루즈족 반군들의 그 군사 집결지 거기를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28일 전쟁 발발하고 나서 사실 계속해서 이란 군인들에게 뭐 이탈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어쨌든 투입이 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걸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좀 차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측에서도 이란의 정권을 붕괴할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건데 거기에 크루즈족과 손잡고서 지금 작전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크루즈족 규모가 한 3,500에서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뭐 튀르키예, 이라크, 이란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단일 민족은 굉장히 많은 편인데도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장 봉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짚어주시긴 했는데 중동 상황 더 자세히 짚어보기 전에 이 쿠르드족 어떤 사람들인지 좀 더 정확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동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고 뿌리는 이란인가요? 언어적으로나 봤을 때는 이제 뭐 페르시아인들과 이란과 상당히 가까운 계통의 민족이라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개 지금 크게 이제 4개국에 거쳐서 이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튀르키예, 그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이란에 이렇게 있는데요. 예.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란 내에 이제 무장 조직들이 있습니다. 예. 그 쿠르드족 중에서 무장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또 쿠르드족 안에서도 그냥 이란인으로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지금 뭐 지상군을 파견하기 전에 일단 쿠르드족을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우려하는 좀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이라크에 있는 이제 뭐 쿠르드족을 예. 지금 들여와서 지금 뭐 지상군 대체하는 인력으로 쓴다는 얘기도 있고 반대로 또 좀 이란에서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 본부를 공격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는 상당히 좀 이 문제가 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 지금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라크 내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한 한 지붕 세 가족이라 볼 수 있는 게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수니파 아랍인들, 시아파 아랍인들, 그다음에 북부에 쿠르드 자치정부가 있는 건데요. 지금 쿠르드 자치정부 쪽에서 아마 좀 이렇게 행동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는 이라크 내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라크까지도 지금 이란 문제 때문에 좀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쿠르드족의 어떤 무장 세력이라든가 이런 행동이 감지되기 시작하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라는 나라입니다. 전 국민의 한 15, 뭐 많이 잡으면 뭐 20%까지도 보기도 하는데요. 튀르키예는 쿠르드족의 어떤 뭐 자치라든가 독립국가 당연히 반대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 같은 이란이 지금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튀르키예까지도 뭐 이란에 좀 개입할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쿠르드족이 만약에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린 거라 싶으면 튀르키예도 오히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신 내에 어떤 쿠르드족의 어떤 동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뭐 생각을 깊이 했겠죠. 이스라엘과 공조하면서 했겠지만 현재 이 방향을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내용 뉴스를 봤을 때는 저는 아마 이 중동 질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지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 지도부와 접촉한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군사적인 지원설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다, 그 의중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상군을 투입하기에는 조금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쿠르드족 지도부와 접촉을 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뭐 압도적으로 미국이 지금 해군과 공군력을 뭐 이스라엘과 공조를 하면서 지금 이란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초토화 작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결국에는 어떤 뭐 승리를 한다거나 뭐 이란 측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현재 미국이 그렇게 많은 뭐 전략 자산을 지금 뭐 이란 이번에 전쟁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지만 지상군 투입을 위한 그런 것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상군을 동원하려면 또 미국에서부터 아니면 뭐 다른 뭐 미군 기지에서부터 전 세계에서 아마 동원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그 전부터 크루즈족과 뭐 준비를 해왔을 수도 있고 많은 계획을 세워왔겠지만 우선 당장에 이란 현 전쟁에 이제 투입할 수 있는 즉시 전력으로서 아마 크루즈족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 이를테면 미국군을 투입해서 희생자가 나오는 것은 엄청나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클 거고요. 이란도 역시나 이걸 노릴 겁니다. 이란은 비록 이 전쟁에서 국가 대 국가로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예. 어떻게 해서든지 미군 사상자를 많이 내는 게 목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계산도 많이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쿠르드족의 아마 이번 그 이란 전쟁에서 아마 미국을 대신해서 지상군 역할을 해주기를 그런 계산이 깔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캐스터님, 이 공습이 시작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네. 우리가 뭐 수뇌부 제거할 테니 전쟁이 끝난 후에 이란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해라, 정부를 뭐 차지하라 이런 발언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쿠르드족이 이란에서 좀 봉기를 유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까요?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란 내에 있는 반정부 세력과 크루즈 쪽이 뭔가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가 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번 사태는 이란 내에서 먼저 그 반정부 시가 일어난 것이 미국 쪽에도 굉장히 이번이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해서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중간에 이란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제재를 하다 보니까 시위가 멈췄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이 시작이 됐고요. 한창 협상이 진행되다가 결국은 갑자기 전쟁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물론 바로 전쟁을 하려고 판단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협상을 진행하다가 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앞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부적으로 혼란 상황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란 국민들도 정부에 대해서 뭔가 항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예.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란도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그 테러 단체,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그 뒤에서 지원해주는 후티 반군 예.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결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것처럼 미국도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크루드 반군을 이용해서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크루즈족과 접촉을 하고 가능하면은 전쟁에 약간 끌어들여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크루즈족이 자신들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외부 세력에 좀 이용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과는 또 별개로 곳곳에서도 포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군이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해서 선박을 침몰시키면서 중동 전쟁의 긴장이 이제 현격하게 더더욱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나가 있는 저희 호르무즈의 취재 기자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그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이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했다. 사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고 하더라도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러한 상황까지 왔다. 어떻게 좀 진단해봐야겠습니까? 저는 이번 이제 전장을 보게 되면 이란 본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걸프 지역이죠. 그래서 중동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란 함정이 격침당한 지역을 보게 되면은 스리랑카 인근에 이제 공해상으로 드러납니다. 이 전함이 이란 군함이 인도에 있는 뭐 관함식 행사를 참여하고 이제 돌아오는 도중에 미국 잠수함에 의해서 지금 어뢰로 의해서 격침당한 사건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이란에게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좀 강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 전장이었던 생각을 벗어나서 인도양까지도 미국이 이란 해군을 뭐 추적하든지 기다려서 언제든지 격침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란 해군의 움직임을 뭐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다.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이란에게 엄청난 이것은 뭐 자신의 운식의 폭을 이제 넓힐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국영 TV 성명을 통해서
중동 내 모든 군사, 경제 인프라를 파괴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민간인 시설들을 은폐물로 사용한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죠. 네,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되게 이제 전쟁할 때 보면은 이제 상대국을 비난할 때 뭐 사람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을 이렇게 민간인 피해를 일부러 예. 내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보면은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계속해서 뭐 인프라를 파괴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뭐 계속 언급이 된 얘기지만은 뭐 드론을 통해서 같은 걸프 왕정 국가들,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까지도 예.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 지적해주면 현재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미국인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 드론 공격량이 제일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가장 많은 지금 피해를 뭐 공격을 가장 받은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다른 이제 뭐 바레인이라든가 쿠웨이트 이런 카타르 이런 국가들인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있는 뭐 석유 시설이라든가 정유 시설까지 좀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쪽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므로써 어떻게든 전쟁을 이제 말리게끔 미국을 이 사람들에게 나오게끔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로 보이는데 예, 위협은 계속하면서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예. 이 국가들이 당하는 것이다 하면서 지금 뭔가 미국 탓을 하게 만들려는 그런 공격 작전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지금 이란에 중재를 나설 수도 있는 국가들을 적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특히나 이제 눈여겨보는 게 이제 카타르라는 나라는 예. 이제 중재로 유명한 나라고요. 카타르도 이번에 공격받았고 특히나 좀 제가 이란이 뭔가 지금 잘못 판단할 때 생각한 중에 하나가 오만도 공격을 했습니다. 오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미국과 핵 협상을 할 때도 오만이 가운데서 중재를 했던 국가거든요. 언젠가는 중재자가 필요하고요. 뭐 출구 전략을 위해서는 그런 국가들이 필요한데 이런 국가들까지 공격했다는 것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란이 지금 뭔가 좀 약간 좀 무모해 보이기도 약간 합니다. 오판을 약간 한 좀 아닌가. 오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걸프국들이 이란에 대해서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돌아설 수도 있겠네요. 전부터 뭐 이란은 공공의 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그런데 그러던 차에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공격까지 함으로써 아마도 확실히 더 굳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이 국가들이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을 지금 그런 데는 좀 우려를 할 상황이거든요. 이 국가들이 직접 참전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뭐 가정적 상황이긴 하지만 그럴 정도로까지 지금 걸프 국가들을 오히려 좀 적으로 만드는 그런 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이란의 어떤 지금 이런 작전을 좀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 더 예. 첨언을 하자면은요. 그 알자지라 방송에서 그 영어 방송인데 어젠가 오늘 아침에 그 쿠웨이트 그러니까 걸프 국가 관계자들과 이란 관계자들과 해서 이렇게 다자 회담을 했습니다. 이제 진행자 가운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란 쪽에서는 이것은 이제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쿠웨이트를 비롯한 걸프 국가 관계자들 얘기는 우리도 주권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라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요. 이란 쪽 관계자가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격앙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이란을 비판했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란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걸프 국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이란 측에서는 말하는 것이 그 걸프 국가 내에 있는 미군의 뭐 군사 관련 기지를 공격한 거다를 말했습니다만 예. 그것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도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국민들도 이란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뭉쳐서 다시 우리도 이제 군사적으로 뭔가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국에 관련한 이해를 바라는 네. 어쨌든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겉으로는 미국을 향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란이고 이에 네. 맞서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계속해서 수위를 올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란 정보 당국이 제3국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발발한 다음 날에 미국의 정보기관 CIA와 물밑 협상을 시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전쟁이 발발했을 때 겉으로는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지만 그 물밑에서는 계속해서 접촉하는 모습들은 기정사실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맞습니다.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뭐 완전히 대화의 창을 닫은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언론 보도에서 나올 정도면 뭔가 움직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이제 익명의 중동 서방 관리의 말을 다 인용해서 이란 쪽에서 먼저 CIA 통해서 접촉을 해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장기전을 원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강하게 장기전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하지만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이걸 어떻게 끝날 것인가, 예.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란 쪽에서 먼저 대화 제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이란, CIA 모두가 함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뭐 소셜미디어 통해서 미국과 비공식 협상설이 계속 있었다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얘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지금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나서 과연 그러면 누구와 협상을 해야 되는 건가라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메네이가 직접 협상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협상을 할 때 하메네이 최종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사람이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라리자니, 그러니까 최고 국가안보위 사무총장이 오만의 중재를 통해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SNS를 통해서 협상하지 않을 거라면서 강력히 입장을 부인했고요. 특히 뭐 그 이란 쪽 관계자들은 다들 똑같이 하는 말이 미국과 접촉하지 않았다,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밝히고 있는데요. 너무 늦었다란 말을 하면서 일단 미국 쪽에서 방공망, 공군, 해군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미국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거듭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쨌든 물밑 접촉을 하는 걸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이란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에 따라서 대화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미국이 이스라엘이랑 같이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란이 좀 물밑 협상으로 미국에 어떤 제안을 한 거면 이 부분을 미국이 이스라엘이랑 좀 공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작전에 뭐 CIA가 굉장히 몇 달 전부터 세심하게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어딜 가는지 뭘 먹는지까지 다 자세히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CIA도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란 정보기관의 정보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작전은 양쪽 모두가 누가 먼저 시작했냐라는 거 가지고 주도권 다툼을 벌였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작년 6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한 것 마찬가지로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공조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아마 만약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면은 이스라엘 측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전쟁이 장기화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텐데 단순히 그 비용과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벌써 작전 초기 비용만 약 7조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고 최대 손실이 300조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기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아마도 이 전쟁을 이제 빨리 끝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은 다르죠. 우리는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 있고 뭐 충분한 어떤 뭐 탄약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이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4주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아마 4주 이내로 뭐 2, 3주 안에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비용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란에서 성과를 얻어서 이런 비용을 어떻게 어떤 자신의 정치적으로든가 경제로든가 어떤 미국의 승리로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급박한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주 정도로 본다고 했지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안에서라도 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할 것 같고요. 그 계속 그 해서 뭐 핵세스 뭐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도 얘기하는 것도 뭐 빨리 끝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의사 같은 것도 그런 발언들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전쟁이 정말로 길어질지 아니면 빨리 끝날지는 그 4주가 딱 분수령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4주까지 봐야 되는데 뭐 빨리 보시는 분들은 어떤 뭐 2, 3주까지도 미국이 이런 페이스로다가 계속해서 이란을 몰아붙일 경우 이란이 만약에 버티지 못할 거라면 뭐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하여튼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기초해 봤을 때는 4주를 한번 고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와 외신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 기간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 끝나기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현지 4일 날 미국 상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는 결연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말한 것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이 그 전에 뭐 아프간이나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뼈아픈 손실을 겪지 않았습니까? 뭐 비용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군인이 사망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말한 것이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잃은 것
깨닫지 못했냐라고 질문했었고요.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이 전쟁은 정당하다라면서 일단 밀어붙이게 해놨는데요. 솔직히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상원에서 그 결의에 통과가 됐다면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않을 어떤 명분이 되지도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게 부여되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양측 모두가 강력한 입장이라서 좀 장기간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얘기했었고요. 사실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걸프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미국 자산들을 투입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 규모를 두고 협박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자산 규모가 크다. 그렇지만 전쟁을 오래 하기에는 좀 적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있었고 그래서 외신에서도 사실 전쟁 가능성이 뭐 반반이다. 50대 50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기간을 예측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 단기간에 끝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아까도 다 두 분 다 해주셨지만 걸프국들의 불만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걸프 지역 국가들이 방공미사일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이 패트리엇 등의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건 파이셜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걸프 지역 국가들이 지금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인데 최근에 페이트리엇 등 요격 미사일 추가 공급을 미국 쪽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무기 인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무기가 많이 우크라이나에 투입이 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기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도 말한 것이 바이든 정부 때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무기를 투입해서 지금 무기가 부족한 거라면서 이전 정부를 비난까지 했었는데 일단 뭐 걸프 지역 그 얘기는요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요격 미사일을 요청했지만 동맹국들이 아직까지 전달해주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난 2일날 미군이 지원한 첫 번째 군수품이 항공편으로 도착했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 그 이란 쪽에서 쏘아 올리는 그 간단한 미사일 하나 요격하려고 엄청나게 비싼 이 페이트리엇 미사일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리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걸 무한정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걸프 국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그래도 이란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앵그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화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방어 체제까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더 격앙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함에 있어서 엄청난 비용이 든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전쟁이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고 이란 측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수가 현저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그 급격도로 지금 그 발사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샤헤드 드론이라든가 뭐 탄도미사일 이런 건 뭐 이란은 우리가 뭐 최후의 순간을 위해서 뭐 남겨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과연 지금 얼마 정도가 남아 있을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아마도 그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점점 갈수록 그 드론 발사하는 숫자라든가 미사일 숫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소모를 할 수 있냐 그 양측 간의 싸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란이 제가 봤을 땐 계속해서 뭐 저번에 한번 뭐 동굴 안에 있는 뭐 지하에 있는 막 그 드론이라든가 탄도미사일 시설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심리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과 이스라엘 이렇게 공습을 했지만 전혀 우리는 끄떡없고 이렇게나 많은 그 드론과 미사일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뉴스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현재 이란도 지금 상당한 지금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이 좀 소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저하게 지금 계속해서 그 아마도 그때 뭐 합참 의장이 얘기했을 겁니다. 댄케인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소모가 되고 있고 이제 누가 더 빠르게 소모되느냐,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이런 싸움으로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예, 지금 이런 대이란 공습으로 중동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전도 저희가 짚어볼 문제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란이 뭐 가까운 이스라엘보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공격이 거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바이 공항 운항 차질이 빚어지면서 여러 관광객들이 현재 갇힌 상황인데 다행히 79명이 오늘 입국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바이 공항 지금 항공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발이 묶인 상황인데요. 우리 관광객 79명이 오늘 오후에 잇따라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확실해서 여행업계도 대응에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뭐 가능하면은 무리 없이 다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고 예. 두바이에 지금 하나 투어 고객이 150명, 모두 투어 고객 190명, 이제 다른 여행사 고객에서 300명 정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 79명 정도는 이제 빠르면 오늘 오후, 늦으면 오늘 저녁쯤에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두바이를 빠져나와서 대만 타이페이 경유해서 오후에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돌아올 사람보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에 있던 한국인 동포들이 140명 정도가 투르크메니스탄 통해서 이집트로 무사히 대피했는데 여기는 육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다행히 이집트에 잘 도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현재 지금 항공편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육로 이동 등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안전한 귀국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네, 정부 맞습니다. 측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행사들은 두바이에 있는 관광객들은 대만, 동남아시아를 먼저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모셔오는 방법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당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선택한다고 확실히 말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여행업계 관계자들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이재명 대통령 주재를 하면서 군용기, 전세기 그리고 육로 모든 가능한 교통수단 동원해서 교민들을 데려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외교부와 국방부도 관계부처가 현재 필요한 전세기, 군용기를 적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주 두바이 대사관, 그래서 이제 외국 영사관들과 함께 전세기, 군수송기도 투입하는 방안을 진행을 하고 있고 국방부도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예. 요청이 만약에 있다면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현재 중동 지역의 10개 국가에 우리 국민 17,000여 명이 남아 있고요. 이 가운데 단기 체류자가 3,300명 정도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또 한 번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이란이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인 무즈타바를 선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고 저희도 어제 그 부분을 다뤘었는데 그 이후에 이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이는 결국 죽는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거 뭐 추가 참수 작전 펼치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게 비춰지고요. 하메네이 아들 모주타바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이제 제재 대상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하고, 뭐 공교롭게 이번에 그 하메네이와 그 군 고위 관료들, 그다음에 외교 안보 라인이 이제 폭사했을 때 다행히도 그 모주타바 입장에서 다행이었죠. 하여튼 그 위치에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모주타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했을 때 이 체제 안에서, 지금 이 신정 체제 안에서 자신이 받았던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다 폭사로 죽었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모주타바가 됐는데 모주타바는 그 전부터 강경파로 이름이 높았던 사람이고요. 현재 뭐 자기 아버지가 죽은 상태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쪽에 어떤 지지를 많이 받아서 현재 이렇게 지금 최고 지도자 자리로 선출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당히 맞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제거 작전을 한 다음에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앉힌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신의 뜻을 따라줄 수 있는, 자신의 협상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체제 안에서 일단은 나오기를 바란 것 같은데, 현재 모주타바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것과 다른 사람이고 충분히 추가 참수 작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까지도 이제 선출됐다만 얘기만 나오고 공식적으로 이란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또 공개가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그 아버지 하메네이처럼 어떤 죽음을 맞을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걸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전문가 회의에서 뽑을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뭐 종교적인 지식이라든가 평판,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정치적인 능력도 검증이 돼야 되지만 발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지지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정치적 긴장 같은 게 있지도 않을까. 내부 파벌 문제라든가 어떤 뭐 정치적인 경쟁, 뭐 그런 것들 막전 막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라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란 안에서도 그 내부 지도자 체제 안에서도 뭐 모주타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모주타바가 됐든 어떤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됐든 간에 자신과
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께는 충분히 저는 참수작전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력 이번에도 많은 이들이 놀래켰잖아요. 네. 그럼 이들이 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모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람들이 뭐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휴대폰 같은 거를 켜더라도 위치까지 다 추적을 할 수 있고요. 예. 뭐 해킹 같은 걸 다 한다면서 이제 어디에서 장소가 모이는 것 같은 것까지 전부 다 뭐 도청이라든가 뭐 감시가 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보력이라면은 이번에 하메네이를 이렇게 폭사시켰던 것처럼 뭐 모즈타바가 됐든 뭐 다른 어떤 지도자가 됐든 간에 충분히 뭐 참수를 감행할 그런 전 능력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이란 국민들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 모즈타바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반정부 시위 때마다 유혈 진압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 네. 발표가 될 경우에 이란 내부에서의 반발이랄까요? 분위기는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이게 지금 보도를 나오는 걸 보면 하메네이 사망하고 나서 이란 국민들이 굉장히 슬퍼하는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반정부 시위대가 움직이거나 뭔가 목소리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어쨌든 첫 번째 상황은 이란이 공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반정부 시위대가 뭐 앞에 말씀드린 크루즈족과 뭔가 교류를 하든 해가지고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는 이란 영토가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이란 국민들이 좀 상처를 입었고 자존심에 약간 스크래치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후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바로 뭔가 움직이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그 분위기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란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앞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무기가 얼마나 있냐, 뭐 미사일이 얼마나 있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고 서방도 뭐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외신 보도들은 정확히 이란이 얼마만큼의 무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가 전쟁을 좀 오래 끌고 가면서 예. 미국의 비용이 최대한 올라가도록 작전을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무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적 여러 가지 피해가 생각하면은 미국이 이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미국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트럼프 정부가 좀 힘들도록 하는 장기전도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외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후계자, 지도자가 모즈타바잖아요. 그럼 네.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란이 미국을 향해서 더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라는 의지라고 읽힐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을 뭐 감안해서 봤을 텐데요. 저는 혁명수비대와 이제 모즈타바가 상당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는 예. 상당히 이제 강경한 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에 주는 사인은 분명히 유화책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복수심에 불타는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복수심에 불타는 더 강경책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모스타바라는 사람이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어떻게 옹립이 된 사람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혁명수비대가 밀었던 후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혁명수비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충성을 할 것이고 예. 뭐 끝까지 뭐 체제와 운명을 함께 할 것이라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한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혁명수비대는 경제적인 이권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장 조직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기업체들도 거느려 있고요. 또 뭐 석유 수출 같은 데도 이제 음성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혁명수비대한테 뭐 신변의 안전을 보장할 테니까 내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혁명수비대의 의견에 따라서 최고 지도자는 뭐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혁명수비대에 의한 어쩌면 뭐 군부 독재의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최고 지도자로 이제 선임이 될지 이 사람이 어떤 혁명수비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면서 혁명수비대가 과연 그 안에 내부와 적으로 이제 동요를 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예. 이제 모즈타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됐을 때 이거는 이제 세습 체제이기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있을 수 있고요. 뭐 하메네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환영을 하고 뭐 애도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 모즈타바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겠지만 이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모즈타바를 보고는 상당히 좀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언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날지도 지켜봐야 할 텐데 오늘 미국 국방장관이죠. 헤그세스의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이 미국을 비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핵 문제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의 핵 야망을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충분한 신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북한을 향한 간접적인 경고가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은 핵을 가진 그 어떤 나라를 용납할 수가 없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그 뉴스타트도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핵무기 가지고 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이게 그게 결국 끝나고 말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란이 절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 개발에서 이란과 협력하는 북한도 미국을 비판하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 무엇이냐를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은 잘하고 있고 북한 핵 문제를 분명히 다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 이 얘기인즉슨 핵 야망을 가진 나라들은 당연히 미국의 공용 목표가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도 그 목록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1일 날 외무성 대변인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서 불법 무도한 침략행위고 가장 추악한 주권 침해라고 규탄했습니다만 미국도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여기서 중국 외교부도 일단은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에 대해서 이란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 밝히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외신들이 말하는 것이 중국과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이란과 베네수엘에서 뭔가 사태가 벌어졌는데 중국이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라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중국은 개입할 생각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일단 입장을 밝히는 거죠. 이게 주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이상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 달 말에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중국이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고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핵무기가 없고 북한은 핵무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공습 사태를 보면서 북한은 오히려 핵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그게 저는 북한에게 상당히 안 좋은 신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만약에 뭐 이렇게 뭐 베네수엘라마저도 그랬지만 이란 뭐 아직까지 결말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란이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 핵이 없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란이 이렇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지금 공경에 처해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것 같고 오히려 더 잘못된 신호를 줘서 김정은이 오히려 더 핵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선 핵을 절대 포기 못한다. 이런 분위기로 갈까봐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을 빌리자면 미친 사람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분명히 이 소식 접했을 텐데 앞으로의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연일 지금 공개 행보 벌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공개 행보를 벌이면서도 아마도 뭐 미국과 대화 같은 것을 이제 거부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양측 간에 좀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협상이 가능성이 아직 뭐 일어나지 않은 과정적 상황이긴 하지만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미국과 협상을 한번 응하지 않을까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상황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엿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교체를 위해 이른바 3단계 작전에 나섰는데요. 이 같은 대대적 공세에 이란은 중동 지역 내 모든 군사 경제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하며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이란을 향해 연일 공격을 퍼붓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 정권의 완전한 교체입니다. 이를 위해 3단계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테헤란 공습으로 하메네이 등 이란 지도부를 제거한 1단계 작전을 시작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방공망 파괴에 초점을 맞춘 100시간의 2단계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 등 현 이란 정권의 기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와 B-2 스텔스 폭격기 등을 투입해 이란 영공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테헤란 사령부와 바시즈 민병대 등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돕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전투에는 보병부대와 기갑부대, 공병부대 등 지상군 3개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עד כה תקפנו, השמדנו והוצאנו משימוש כ-300 מערכות הגנה איראניות וטילים בליסטיים.
이에 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중동의 모든 군사, 경제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됐다고 경고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중동 3개 국가에 배치된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레이더 세대를 미사일로 타격해 파괴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있는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비롯해 국방부 청사도 공격했습니다. 다만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전투 첫날에 비해 86% 줄었다며 이란의 반격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